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함꽃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루입니다. 목소리가 좀 신선하고 그리고 이름도 생소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는 아직 없고 30대 중반에 지금은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프리랜서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주로 마케팅 업무를 많이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영상 관련 일을 계속 하면서 현재는 주로 영상 편집, 디자인, PD 이런 쪽을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님은 어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최근에 그렇게 조금 다운된 적이 없었는데 좀 다운된 날이어가지고 그 마음을 좀 정리하고 쉬어가는 시간이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한테 여유를 주면서 좀 돌아보고 이 책도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저랑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적절한 때에 또 이런 책을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읽고 와서 같이 함께 나눌 책은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레이첼 시먼스 지음, 강나은 옮김, 양철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먼저 작가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작가는 레이첼 시먼스라는 작가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소녀들의 심리학 그리고 딸 심리학을 썼는데요. 이분은 미국 바사대학에서 여성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리더십 개발 전문가이자 코치로서 20년간 청년기 여성을 연구해온 이분은 부모나 교육 관계자를 지도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도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20여 년간 청년기 여성을 연구했다는 게 진짜 대단해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청년기, 그것도 여성. 네. 자, 그분이 쓰신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네,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의 영어 제목, 그러니까 이 레이첼 시먼스가 원래 지은 영어 원 제목은 Enough as she is.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로서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런 제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될 때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제목이 다 너무 좋거든요. 네. Enough as she is 이 원 저자가 영어 제목을 지은 것도 이 책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화적인 영향력 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제목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어른이 되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된 책이었고요. 이 책에 사실은 그 챕터 제목만 봐도 다 재밌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를 맞아요. 끄는 네. 첫 번째 제목부터 대학 보내는 공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서론이 이제 11페이지에 나오는 서론이 이제 들어가며 그 옆에 부제목이 붙었는데 부제목이 너 그대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원제목의 반대인 거죠. 네. You are not enough 이거였을 것 같아요. 너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소녀에서 여성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책도 썼겠지만
제가 이 책이 굉장히 와닿았던 거는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한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보시면 여학생들은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내면서도 동시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신감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행복하다는 뜻도 힘든 일에서 잘 회복한다는 뜻도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힘들까? 저도 그랬고 지금의 뭐 40대, 30대, 20대, 10대 다 저는 네. 조금 내용은 다를지라도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담당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전통적인 성역할도 잘 해내기를 요구받으면서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약간 이전에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던 부분까지도 잘 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게 다 함축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평가받으면서 내가 계속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싸워내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거는 저는 이 저자가 그냥 애들이 이래요. 이렇게 그냥 현상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혹은 진짜 어른들이 어떻게 이 소녀들을 도와주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았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 또 와닿는 측면 또 제가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또 와닿았던 점 그래서 저는 주변에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이 책을 되게 많이 권해줬어요. 저는 사실 아들만 둘이어서 살짝 안 하는 있었는데 네 소리님은 어떠세요? 사실 소리님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더 떠올리시게 되셨나요? 아니면은 소리님의 딸을 더 많이 떠올리시게 되셨나요? 어떠세요? 둘 다예요. 확실히 네. 네네. 둘 다였고요. 그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젖어들면서 있었던 그런 우리 집의 분위기라든가 그냥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들로 인해서 형성된 내 성격, 내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아주 그게 너무 싫어서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딸 아이에게 주었던 그 자신감을 이렇게 누르는 말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그 안에 그 어려움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약간 괜히 울컥하는데요. 저도요. 어떠셨어요? 하루님은 그래도 저는 제가 어른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모습도 보이면서 그래서 열심히 밑줄도 긋고 이해되지 않는 거 왜? 막 이러면서 질문도 적으면서 좀 책하고 이야기하면서 읽었던 시간이었어요. 와 책하고 이야기하면서 멋지다. 따지는 것도 좀 있었고 맞아. 이러면서 책을 보면서 여기 정말 챕터가 10개나 네, 되어 맞아요. 있고 또 이분이 그 서문에서 얘기하시기를 여기서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여자아이들이 자기를 뚜렷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언어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아요. 말해야 되는지 문장까지 막 다 나오니까 되게 저희들한테 잘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적용해서 적어본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 한 개인에게 이제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는 역할 가부화가 여자 아이들에게 특히 많으면서 그 많은 역할들을 잘 해내길 바라는 주변의 기대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담감, 줄어드는 모험심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이어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저는 실패에 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챕터 1의 대학 보내는 공장에 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실패 면허증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실패 면허증을 일부러 망가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둔 학생도 있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실패 면허증을 제 버전으로 한번 적어봤거든요.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영예롭게 완수하였으니 당신은 지금부터 영원히 인간관계, 육아, 우정, 일, 배움, 제안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들과 새로운 도전 등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망치거나 죽쓰거나 실패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이며 끝내주게 멋진 사람이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덧붙여 어떤 일에 실패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무한 재도전을 허용합니다. 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저 눈물 나요. 진짜 리얼로 눈물. 마지막은 제가 붙였어요. 네. 왜냐하면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재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막지도 않은 건데 제가 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보면서 이 부분을 붙였고 또 실패에 관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챕터 4에서 자기의심 극복하고 성별 자신감 격차 줄이기 챕터에 페이지 172편의 실패의 이력서 이 부분을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떠올랐던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CPA라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1년 정도 준비하다가 첫 번째 시험을 보고 그만뒀다. 배운 것. 첫 번째 시험 후 준비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에 회계 관련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일이 나와 정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기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며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너무 멋진데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말 실패 면허증을 한번 적어보고 실패 이력서를 적어보면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실패가 아니죠. 네, 네. 네. 실패라는 단어를 써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맨 처음에 확 와닿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뭐랄까 그냥 학업적 성취, 뭐 직업적 성취, 뭐 아니면 경제적 성취 이렇게 네. 눈에 딱딱 보이는 것만을 성취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익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만두는 용기, 네. 예, 바꾸는 용기, 그 다음에 이렇게 달리는 사회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 네, 쉬는 용기, 이것도 네. 다 용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에게는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얻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성취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되게 좁은 개념으로만 맞아요. 예, 적어서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닿을 수 있는 해보면 너무 재밌을 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면만 보면 뭐 실패인 것 같지만 또 양면을 다 보면은 성취한 것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제 안에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많이 힘들었고요. 시험을 그만뒀을 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는 그래 잘한 선택이야 라고 혼자 생각은 하고 정리가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뭘 배웠는지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이게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네.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리님도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딸에게 얼마나 이 표현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거를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성취로 증명해. 맞아요, 증명만 맞아요. 해.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냥 품고 있지 말고 이렇게 언어화 했을 때 그 힘은 저는 정말 막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언어하니까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그 3챕터에 나오는 팩토크. 너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강렬했습니다. 팩토크도 이제 언어인 건데,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팩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 너무 살쪘어. 사실 그 아까 저희가 여기 이 녹음 장소에 오면서 이제 제가 그때도 우리 머리 얘기했죠. 머리 길이와 외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우리 말에. 왜 머리를 기르게 됐냐, 뱃살이 안 빠지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가 이렇게 팩토크를 많이 했어? 내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 네. 라고 하는 거를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약간 이거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실제로 뭐 예쁘다라든지 뭐 나 살쪘어 뭐 이런 이야기를 뭐 10대든 20대든 뭐 50대든 60대든 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남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나도 끊임없이 하고 있었네.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맞아요. 해오던 말이 그게 바로 팩토크. 네. 의례적인 자기 혐오의 언어였던 거야. 그리고 이것이 칭찬이라는 거기에 포장이 돼서 살 빠졌네. 맞아요. 뭐 요즘 운동했어? 맞아요. 뭐 요즘 되게 굉장히 관련된 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루는 특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이야기하는 대신에 이런 외모, 에만 이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이렇게 납작해지는 것 같아서 이 펫토크를 건드려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1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팩토크가 여자아이들이 빠르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첫 번째가 자기 신체에 느끼는 수치심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말을 듣게 해주면 아니야 너 안 뚱뚱해. 우리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네네. 세팅된 것처럼 그 말을 해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타인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거리를 좀 가깝게 만들어주는. 근데 일단 사실은 시작은 나는 못났어. 이게 사실 깔려 있잖아요. 뭐 뚱뚱해,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네. 뭐 화장이 뭐 들떴다거나, 뭐 옷이 어떻다거나,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내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네.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걸 말로 하다 보면 이게 나는 그냥 그런 사람, 한심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기 136페이지 윗부분 쪽에 보면 그 실제로 팩토크는 실제로 과체중이 아닌 아이들끼리만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과체중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인데도 오히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더 그런 수치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팩토크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으니까 여성들은 얼마나 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가 이게 젖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140페이지에 보면 그 첫 번째 문단에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괴로운 감정을 털어놓는 대신 팩토크를 하기도 한다고 본다. 친구에게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자신 없는지를 고백하는 것보다 살찐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조금 쉬운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팩토크 대신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얼굴에 살이 빠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제 네. 외모에 대한 약간 네. 부적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날카롭게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넌 차가워, 넌 냉정해. 언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을 계속 하셨어서 그냥 저는 사실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제 주변 지인들이 저를 그렇게 차갑거나 냉정한 사람으로 보지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제가 MBTI가 사고형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 분명히 감정형일 감정형이라고. 것이다. 그것도 극 F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엄마가 줬던 넌 차가워, 넌 냉정해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기르면 조금 부드러운 인상이 될까라고 했던 게 사실은 내가 외모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네. 인상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상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게 끊임없이 저도 계속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렌님께서 말씀 중에 제가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저도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제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평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통통한 편이긴 했지만 엉덩이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그 지금 그땐 생각하면은 그랬어요. 애한테 할 말이 아닌데 제가 음. 생각해도 초등학교 고학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애를 잘 낳겠네부터 시작해서 엉덩이가 너무 크다. 진짜 네.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학생하고 성인 20대 초중반까지도 엉덩이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거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다른 말로써 괜찮아. 요즘에는 뭐 이게 굉장히 신체적으로 아름다운 거야 라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해줘도 그 말이 계속 따라다닌 거였죠. 맞아, 따라다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괜히 제가 이렇게 제 신체를 거울로 보거나 할 때 거기만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신체를 보지 않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보다 보니까 네. 너무 와닿네요. 소리님도 그런 게 있으세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늘 외모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딸이 셋 있었는데 누가 더 예쁜가를 진짜요? 손님들이 오시면은 인사를 하면 누가 더 예쁘냐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그리고 그냥 그게 그냥 네네.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뭔가 다른 사람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외모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나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엄마의 그러니까 한 80대 할머니가 뭐 한 5, 60대? 예, 60대 정도겠죠? 엄마를 외모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너는 뱃살이 그게 뭐니까 80대 할머니가 못 살아. 그 다음에 엄마도 이 한 30대 네. 하루님 정도 나이 되는 네. 딸의 먹지 마 너무 많이 먹었어 뭐 그만해 네. 이거를 계속 평가하고 이게 정말 세대에서 세대로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그 외모 평가를 하는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과거에만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그럼 당연히 뭐 10대까지 이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 네. 그 건강이라는 이유로 또 이제 포장돼서 계속 그런 패토크를 하게 되는 거라는 근데 걸 정말 배웠어요. 근데 좀 분별해야 될 거는 네. 우리가 내 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그런 돌봄 이것과 이건 다 패토크야라고 하는 것 네. 그거를 좀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 아닐까. 우리가 아직 답은 잘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수면 위로 꺼내서 네.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들 그냥 서로 헷갈려 하면서라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떠세요? 소리님은 부모로서 그러면 네. 뭔가 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딸한테 더 뭐 이런 걸 해줘야 되겠다라거나 9번째 챕터 9였는데요.
우리에게 없는 건 아이들에게도 줄 수 없다. 강렬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아니 정말 작가가 되게 그 자세하게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막 썼는데요. 상황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죠. 네. 근데 진짜 우리 집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누군가 내가 겪었던 일을 그렇게 그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 준 걸 보는 데서 오는 위안이 있었어요. 아, 나 되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아, 이런 똑같은 상황을 나만 겪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막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작가가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줬네? 그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독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는지. 네. 불확실성을 또 평화롭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모습에 네. 완전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늘 평화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이렇게 두려움을 어떻게 잘 다루는 엄마의 모습 보고 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나를 잘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여기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 대화법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학업 성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딸이 막 기분이 분노와 절망, 슬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한 다음에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그때 하는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걸 마음을 응시하는 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니? 대화의 초점은 반드시 딸이 과장된 판단에서 한 발짝 물러서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에 관해서만 말해라. 앞으로 다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예측하고 앞을 내다보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너무 이런 식으로 와닿아요. 그리고 딸의 감정에 반문하지 마라. 이것도 이 일이 왜 그렇게 속상한데? 왜 그렇게 왜 속상해? 그렇게까지 속상해? 또는 감정을 분석하지 마라. 넌 항상 이런 반응이더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치? 그리고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근거를 들지 마라. 아, 네 평균 성적을 좀 봐. 당연히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위로. 그리고 딸이 느끼는 감정을 부인하거나 별일 아닌 걸로 축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격한 태도를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라. 이거는 조금 더 걔가 뭔지 조금 객관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유를 하자면 인사이드 아웃처럼 네. 기쁨이 슬픔이 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불안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게 나하고 약간 이렇게 객관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슬프고 두려울 수 있는데 화가 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분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뒤틀린 해석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도록 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점이 저는 이거를 좀 딸이랑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수정 보완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부모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어느 양육 책이든 뭐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양육 책은 진짜 뭐 0세에서 5세 뭐라거나 뭐 초등학생 아니 뭐 기껏해야 이제 10대 아이들을 뭐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제 요 정도까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 이후에도 정말 뭐 하루님처럼 30대 그다음에 40대, 50대 저도 아직 친정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이런 관계에서도 저희 친정어머니도 여전히 굉장한 그 비교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성적 이야기 항상 그래서 제가 막 친정에 들어가는 현관에서부터 너 오늘 어떻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영향을 사실 받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그랬고 혹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돼라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같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왜냐면 나의 자녀들은 계속 어쨌든 그 실패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실패스러운 것과 성취스러운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어떤 서포터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 이야기해 준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에 뭐 자녀 이야기 또 나의 소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나눔 어떠셨나요? 저는 내가 소녀였을 때를 생각을 떠올리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중3 1년 동안 정말 까만색 옷만 입었었거든요. 아래 위 모두. 세상에 중3 때 중3 때 까만색 옷 입었었던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도서반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읽었던 책이 그 공포 서스펜스, 스릴러, 귀신 이런 책만 읽었어요. 진짜로. 완전 편식. 그러니까 중3, 고1, 고2 이 한 3년 정도가 저에게는 나름의 사춘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특히 잘해냈고 성적이 괜찮으면 네,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성적이 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몰랐죠. 저만 알고 있었던. 근데 옷은 좀 달랐을 텐데 네. 엄마는 어찌하여서 나한테 한마디도 너는 왜 까만색 옷만 입니? 이렇게 좋은 나이에 이런 말을 왜 안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도 궁금함인데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어린 나를 떠올리면서 그냥 해주고 싶은 말 너무 너의 너무 예뻤던 그 시절은 갑자기 진짜 눈물 나.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는 10대처럼 예뻐.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색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또 무채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근데 예뻐요. 근데 제가 스트라이프여서. 실제로 굉장히 노력해요. 색깔이 예쁜 옷을 입으려고. 그 노력을 한 40대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40대 전까지는 이런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괜찮아. 지금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응원해요. 너무 좋아요. 응원해요, 헬렌님.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제 소녀였을 때에 그 아이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소리야, 너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 너는 너대로 충분해. 너대로 아주 예쁘고 멋져.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 사랑해. 우리 갑자기 눈물바다 눈물의 팟캐스트.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 엉덩이 그렇게 안 커. 매력적이야. 기죽지 마. 이거랑 그리고 제 페이지 295쪽에 아래 페이지 별을 2개를 쳐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는 딸이 자기 삶에 필요한 도움을 불러드렸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듬뿍 베푸는 관용과 사랑을 딸 스스로도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이제 떠올리면서 하루에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진짜. 제가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주는 거는 너무 기꺼이 맞아요.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는 피해가 될까봐 굉장히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습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익숙해진 지금의 내 모습에서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것에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우리 책 읽고 같이 나눴는데요.
같이 나누니 참 좋았습니다.